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쿠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지난 한 주간 이제 투자자들이 좀 폭등에 베팅했다. 시장에 멜트업에 베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대선 이후 이제 시장이 좀 급등하면서 지난 한 주간 ETF와 펀드에 한 56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자금이었고, 또한 최근에 7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202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펀드의 자금 유입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개인 투자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강세라고 답한 투자자의 비율은 49.8%로 급증했고, 중립이라고 답한 의견은 22년 이후 이제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40%가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에 대해서 더 낙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 대선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표가 콜옵션, 이제 일간 콜옵션 거래인데 지금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S&P 500의 그 위험 보상도 계속해서 좀 감소하면서 닷컴 버블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콜옵션 거래 같은 경우 1973년도 이후 가장 거래가 많았던 5일 중에 3일이 최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반적으로 현재 좀 투자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제 T 로우 프라이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이런 도미닉 리조는 좀 말을 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좀 무시한 채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만 너무 성급하게 매달리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좀 조금 더 주의하자, 투자할 때 좀 조심하자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S&P 500의 이 위험 대비 보상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낮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위험이 75%다. 즉 이제 기존 65%에서 좀 75%로 증가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증시가 파월의 특히 발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경기 침체 진입할 가능성마저 이렇게 증가하면서 더더욱 증시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세금 인하와 또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정부 지출 삭감이나 수입 관세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 즉 결국에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우선 트럼프의 관세를 좀 보시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2017년도 이후에 이렇게 관세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정부에서 현재 관세를 다시 인하하고 이렇게 인하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율을 15%로 인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또한 이번에 전반적인 어떤 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메디케이드, 식량 쿠폰, 주택 지원 등과 같이 이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용이 함께 줄 수 있고, 지출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런 빈곤층에 대한 보존 정책 자체는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자체가 이 관세를 통해서 어떠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따로 없고 이 관세를 그냥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좀 목적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책에 따라 중위소득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900달러에서 한 7,600달러까지 정도가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소비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민 축소에 따른 임금 인상, 그리고 이런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와 그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국채 발행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것들이 결국에는 설비 투자 감소와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와 생산성의 성장의 약화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제 주식보다는 좀 채권에 투자하라라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S&P 500에 최근 2년간 매출 성장률이 1위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팩트셋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팩트셋에 조사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제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엔비디아라고 전했는데요. S&P 500 전체 평균이 2026년까지 한 연간 연평균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엔비디아는 35.5%의 매출 성장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P 500의 평균의 한 6배가 조금 넘는 이런 수치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거대한 매출 성장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평균 EPS 성장률 같은 경우는 13.8%인데 엔비디아는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35.1%로 역시 한 2.5배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런 다시 한번 이 S&P 500 전반의 어떤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 그러면 가장 이제 S&P 500에서 2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높을 기업은 어딘가를 살펴보면 2위는 KKR로 26.8%, 3위는 AMD로 25.3%, 4위는 마이크론으로 24.5% 상승, 마지막으로 5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22.3%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편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 가장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높은 이 S&P 500의 빅5들 중에서 가장 역시 성장률이 높은 건 엔비디아지만 그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기업은 이제 애플로 2026년까지 한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7.1%지만 이제 EPS는 14.4%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서비스 부분이 마진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의 마진 확대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걸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애플의 EPS는 오히려 이 메타가 거의 애플보다 약간 2배 가까이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EPS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애플이 14.4%, 메타가 12.5%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렇게 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더 높은 EPS를 보일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가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80일 동안 어떠한 일을 할지, 즉 당선인과 관련해서 180일간의 로드맵인 이 180일 플레이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과 혹은 워렌 버핏과 캐시 우드가 모두 투자했던 기업 이 누뱅크와 관련된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지난주에 또 폼 13F가 공개됐죠.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재단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폼 13F 같은 경우는 또 이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말고도 이렇게 우리 미주미 유튜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폼 13F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미국 증시 이슈 첫 번째는 이제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려왔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을 65%에서 75%로 상승시켰다는 점 세 번째는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 앞으로 2년간 S&P 500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측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